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교육부의 제5차 과학교육 종합계획 보고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어떻게 나아갈지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계획인데요. 당신이 이 계획의 큰 그림을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 시작부터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국제평가, 피사나 팀스 같은 거 보면요. 성적도는 꽤 높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과학을 좋아하거나 나 과학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은 계속 낮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참 고민거리였거든요. 아, 성적은 좋은데 흥미는 없다. 뭔가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과학을 좀 더 재미있어하고 자신감을 가질까? 여기서 출발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문제점,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살펴보면 좋겠네요. 그럼 첫 번째 문제점부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탐구할 기회가 부족하고 또 학교마다 환경 차이도 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여전히 지식 전달 위주, 암기 위주 수업이 많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질문하고 막 파고드는 그런 주도적인 탐구 경험을 쌓기가 어렵죠. 과학은 그냥 어려운 과목,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하긴 저도 학창 시절 생각해보면 실험보다는 그냥 공식 외우는 게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게다가 그 첨단 실험 장비 갖춘 지능형 과학실 있잖아요. 미래형 과학실 같은 건데 이게 아직 전국 학교의 한 45% 정도, 그 정도만 설치돼 있어요. 아, 절반도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학교 다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과학 탐구의 질이 달라지는 좀 그런 불균형 문제가 있는 거죠. 환경 격차가 결국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가요? 개선 방안이 궁금한데요? 우선 그 환경부터 좀 바꾸자는 겁니다. 2029년까지는 모든 초, 중고등학교에 이 지능형 과학실을 다 만들겠다. 이게 목표고요. 또 2027년부터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학생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AI 교과서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재학 중에 최소 한 번은 정말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스스로 정해서 탐구해보는 프로젝트. 이걸 가칭 아이디어 런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2026년에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서 이제 탐구 자체의 즐거움을 좀 알게 하려는 거죠. 모든 학교의 지능형 과학실, AI 교과서, 학생 주도 프로젝트라 교실 모습이 정말 많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나 고교 학점제 이런 큰 변화들이 있는데 이걸 뒷받침할 지원이 좀 부족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탐구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또 과정 중심의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하려면 선생님들께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관련 교수학습 자료라든가 평가 도구 예시 같은 것들이 아직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아,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자료들이 좀 아쉬웠군요. 필요한 연수를 좀 맞춤형으로 받기도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고요. 기존 연수들이 실제 수업 역량 강화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움이 크셨겠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2025년부터는요. 그 새로운 교육 과정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나 평가 문항 예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이고요. 현장 지원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가칭 과학교육연구센터 이런 걸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연구센터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대학 연구실 같은 데서 첨단 연구에 직접 참여해 볼 기회, 이게 스타브리지 센터라고 있는데 이걸 더 늘리고요. 2025년에는 전국 단위 과학교원 컨퍼런스도 열고 2026년부터는 대한민국 과학교육상 같은 상도 만들어서 선생님들 스스로 좀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연수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와, 교사 지원책이 정말 다각적이네요. 연구 참여 기회부터 컨퍼런스, 시상까지.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잠재력 있는 과학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시스템, 그리고 과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나 참여를 넓히는 데도 좀 한계가 있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과학 중점 학교처럼 특정 학교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이 좀 쏠리다 보니까 다른 환경에 있는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놓치기 쉬웠다는 문제가 좀 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과학학습 경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심화되어야 하는데 그 연계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단절되는 느낌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뭐 과학 중요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정작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과학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는 뭐 시민과학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열리는 과학 축제를 즐긴다던가 이런 활동들은 아직 좀 저조한 편이죠. 과학이 약간 멀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소수의 영재를 키우는 걸 넘어서서 더 많은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과학을 좀 가깝게 느낄 기회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해결책은 뭔가요? 우선 초중고 교육 과정을 좀 쭉 연계하는 과학 리딩학부 모델을 개발해서 2026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소외계층 학생들의 영재성 발굴을 돕는 영재 키움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 대상 학년을 2025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좀 더 낮춰서 조기 발굴과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아, 더 어린 나이부터 지원을 시작하는군요. 네.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소와 연계해서 진로 탐색 기회를 주는 가칭 과학 키움 캠프 같은 것도 2026년부터 운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참여형 과학 프로젝트나 지역 과학 축제 같은 것도 더 활성화해서 과학 문화 자체의 저변을 넓히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교육부의 제5차 과학교육 종합계획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과학교육의 주요 과제 3가지와 또 그 해결 방향을 핵심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학생 주도성 강화, 교사 전문성 지원, 그리고 인재 양성 시스템과 과학 문화 확산, 이게 핵심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계획들이 단순히 뭐 시험 점수 잘 받자 이런 걸 넘어서는 거죠. 학생들이 정말 과학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배운 지식을 실제 문제 해결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데 목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죠? 네, 만약 이 계획들이 정말 다 잘 추진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과학을 더 이상 그냥 머리 아픈 암기 과목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주 흥미로운 도구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이런 변화가 혹시 당신 주변의 학교, 뭐 우리 동네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이 중요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저희와 함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